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밤사이에 뉴욕 증시는 또다시 약세로 아쉽게 마무리를 지었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증시 현재 이 돌풍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이창원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 모시고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가장 먼저 밤사이에 뉴욕 증시 이슈부터 좀 체크를 해봐야겠죠. 우리는 너무 잘 가는데 뉴욕은 계속해서 좀 발목이 잡히는 모습입니다. 우선은 뭐 은행주들이랑 기술주들이 상당히 좀 밤사이에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에서 수입 제한 리스크가 다시 한번 좀 불거지고 있죠. 이거 H200칩을 그냥 협상 카드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근데 뭐 4월 방중을 앞두고 있는 그 트럼프가 4월 방중 예정이니까 그쵸? 여기 그 어떤 협상 카드로 좀 쓰려고 하는 거고요. 중국에서 이제 H200에 대한 통관 금지 조치에 대한 소식이 나와서 네. 그래서 어저께 반도체 관련 뭐 기술주들이 좀 조정을 받았고 네. 전일 미증시는 어떤 실적에 대한 경계감 좀 있었고 실적진 들어가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 또 혼조소였는데 그 금융주랑 기술주 정도만 하락을 했고 대부분에서 또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죠. 어저께 베센트 장관이 워낙 우리나라 이제 경기 펀더멘털에 비해서 워낙 약세가 과도하다는 발언 때문에 그 환율이 급락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그렇게 되면은 삼성전자 쪽에 그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승고록이 좀 일부 좀 들어가는 구간이 있어서 네. 뭐 이런 좀 기간 조정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동안 뭐 좀 비중이 적거나 없은 분들한테도 매수 기회가 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반면에 이제 어제 이제 그 리튬주 같은 경우가 도이치뱅크에서 매수 의견을 내서 네. 그 알버마이라든가 이제 SKM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강세가 나타났고요. 그쵸. 메모리 쪽에서도 약간 차별화가 있는 게 앞서 뭐 뉴스에 샌디스크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이제 공급 부족에 대한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 웨스턴 디지털이라든가 샌디스크 쪽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세가 좀 몰렸다. 뭐 그런 장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관련해서 이 기술주들이 좀 달릴만 하면 발목이 잡히는 그런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뉴욕 증시입니다. 또 이제 유가도 상당히 좀 지수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대표적인 이유가 이란발 이슈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13일에 나온 뉴스였습니다.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에 25%의 관세를 즉시 부과하겠다. 또 여기에 또 이란의 유혈 사태에 대해서 좀 군사적인 대응을 좀 고려를 하고 있다. 이런 뉴스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좀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지수의 하방 압력을 충분히 가중시킬 수 있는 요소겠죠. 뭐 그런 지정 리스크가 이제 미증시에 작동을 하고 있고 네. 다행히 어제는 유가가 좀 떨어져서 막판에 네. 좀 반등이 좀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란 정권에 대한 고립을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내부의 시위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그 경제적 봉쇄를 해서 정권에 대한 압박을 가속화하고 있고 이 얘기는 이란산 원유가 중국이 가장 많이 수입을 하기 때문에 네. 중국을 겨냥한 그 무역 보복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베네수엘라랑 이란을 동시에 딱 견제를 함으로써 이제 글로벌 그 에너지 패권을 가져가겠다, 뭐 그런 네, 강화하겠다, 그런 공통점이 있네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고 가장 뭐 리스크적인 거는 결국에는 이제 유가가 튀느냐 뭐 이런 부분이거든요. 네. 요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물가 불안, 뭐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소가 되는데 이제 어떻게든 유가를 좀 누르려고 트럼프 정부에서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란과 거래하는 나라에다 25% 관세 붙이겠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금융만 차단을 넘어서 이게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지금 하겠다는 의도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인도라든가 이제 그 중국, 이란과 교역량이 많은 기업 나라들의 화폐 가치가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게 원화가 고민되는 약세가 가는 네.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 부분도 같이. 통화는 예, 상대적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신흥국 화폐가 지금 약세다 보니까 이게 네. 가치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뭐 에너지라든가 화학기업들의 원가 부담감이 올라가서 해당 섹터는 좀 어려울 수 있고 네. 가장 간과하고 있는 거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뭐 호르무즈 해안 뭐 봉쇄 리스크 그러면은 그러면서 이제 물류 비용의 굉장히 상승이라든가 상황이 바뀌네요. 네. 뭐 보험료 이런 상승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뭐 그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기업들도 사실 뭐 비용이 좀 올라갈 그쵸. 수 있는 그런 이슈는 되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거는 그러니까 미국이냐 이란이냐 선택하라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상 뭐 최후 통첩에 가까운 얘기라서 그래서 그 우리한테는 뭐 약간의 그 공급망 리스크 이런 게 좀 다변화도 앞으로 필요할 것이고 이런 그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시대가 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지수를 압박해가고 있는 뉴욕 증시입니다. 이제 우리 시장으로 눈을 한번 돌려볼 텐데 우선 가장 크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지난주 후반 들어서 좀 차트상으로 횡보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네요. 다음에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전까지는 이런 흐름이 좀 지속될 것으로 봐야 될까요? 네, 그 현재 구간에서는 아주 건전한 그 기간 조정 구간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네. 그 이게 가격 조정이 아니라 기간 조정으로 갔다는 건 굉장히 대기 매수세가 많다고 그렇게 네, 봐야 될 것 그렇죠. 같고, 그리고 그러니까 지난해 말까지 상당한 급등세가 나타나면서 지금 약간 피로를 해소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이게 그 SK하이닉스가 이제 그 M15X랑 그 H4 양산을 위한 투자를 재개하고 어제 뭐 한미반도체에 대한 그 트시본더 발주했지 네. 않습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나왔죠. 네, 하나 기사가. 세미테크도 같이 발주했어요. 합쳐서 한 200억 건 정도 규모로 했었고, 이런 식의 이제 투자가 다시 재개되는 시점에서는 뭐 투자 사이클에서는 주가가 잘 빠지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실적을 봐도 제가 이제 지난해 그 말부터 그 12월 달에 그러니까 올해 실적 전망치를 봤을 때 삼성전자로 SK하이닉스가 주도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죠. 그때 양사 합산으로 영업이익이 200조가 넘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최근에는 수치가 300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정말 그냥 고공행진을 그냥 네, 이어더라고요. 국내 영업이익 그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이 한 400 지금 한 50조 정도 이상 넘어가는 거로 보는데 그중에 300조를 두 회사가 한다고 하니까 절로 몰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현재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어느 쪽으로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냐면은 지금 그 삼성전자가 좀 더 지금 모멘텀이 좀 더 많아요. 아, 왜냐하면 먹거리가 좀더 많다. 같은 메모리 네. 반도체랑 HBM뿐만 아니라 지금 파운드리 쪽에 자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요? 약간 수주 얘기가 좀 계속 있어요. 네. 추가적인 지금 그 TSMC의 이나노의 가격이 너무 많이 올리다 보니까 그 삼성전자로 대체하는 그런 뭐 퀄컴이라든가 네.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도 이미 센서에 대해서는 그 아이폰 18에 지금 들어가는데 그게 아마 삼성전자 파운드를 이용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건 거의 네. 확실한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추가적인 아마 그 테스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빅테크들이 그래서 TSMC에 대한 가격 부담 때문에 삼성 파운드를 이용하는데 삼성 파운드의 엑시노스 성능이나 수율이 지금 굉장히 좋아졌어요. 오. 그래서 엑시노스 같은 경우에 그 퀄컴의 그 성능이 한 80%만 돼도 네. 그건 대박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쵸. 삼성 파운드리가 그 퀄컴에 비해서 이 원가가 훨씬 낮습니다. 거의 절반 이하의 R&D가 들어가는데 성능이 비싸다. 이거는 대박이에요. 가격 경쟁력이 엄청 그래서 강해요. 지금 삼성 엑시노스가 지금 해볼만 하는 상태가 됐고, 삼성 파운드리가 보통 살아나게 되면 보통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는 이슈가 되거든요. 그쵸. 보통 예전에도 삼성 파운드리가 뭐 흑자되고 살아나면은 밸류에이션 2배다 뭐 이렇게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하이닉스도 좋은데 삼성전자 쪽에 그 모멘텀이 더 많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네. SK하이닉스는 보유하고 있으니까 홀딩 그대로 잘 홀딩하시면 되겠고, 네. 최근에 맥커리에서 112만 원, 하나증권에서 SK하이닉스 목표가 112만 원까지 오.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JP모건에서 맥커리에서도 지금 삼성전자 24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24만 원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불렀어요. 올랐네요. 예, 네, 계속 지금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지금 그 조정시 분할 매수를 하되 삼성전자 쪽이 조금 모멘텀이 많은데 네. 지금 그 삼성전자랑 삼성전자 우선주 간의 개이율이 24%거든요. 네. 그러니까 20% 안으로 들어오는 게 보통 그러니까 그게 정상적이라고 본다 했으는 평균적인가요? 네. 우선주가 조금 배율이 높기 때문에 산다 하면 우선주를 좀 사는 게 낫다. 아직까지는 우선주가 조금 더 매력이 있는 그런 방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어제 원전과 전력주들도 또 굉장히 들썩였죠. 큰 폭으로요. 정부가 이제 올해에 원자력 발전 이용률을 15년 만에 최고치로 끌어올리겠다. 이 뉴스가 사실상 어제 동력이었습니다. 이게 단기간에 그냥 반짝하는 재료로 끝이 날지 아니면 좀 중기적인 호흡으로 더 길게 봐도 될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신규 원전 건설 가시화뿐만 아니라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그 원전 규제 완화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네. 결국에는 이제 그 에너지 안보 문제 그리고 AI 산업에 대한 실질 전력 수요가 좀 중요하다 보니까 특히 다 공기를 낮추려는 그런 다 목적들이 강해요. 그래서 지금 그 다만 이제 전력주랑 원전주를 보면 이제 한전 기술 뭐 이런 것들이 좀 크게 좀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고,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보다는 다른 그 원전주가 더 탄력이 있다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지금 정고점까지는 갈 것 같다라고 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거의 다 정고점 오고 신고가도 나오는 흐름이 있으니까 지금쯤에서는 좀 차익을 하셔도 되지 않나? 어떤 두 가지 종목이었을까요, 관련이 네. 그러니까 그 두산 에너빌리티를 얘기하면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만 볼 게 아니라 다른 한전기술이나 것까지 같이 봐야 한국전력이랑 한다. 다른 네, 게 더 네. 날 수도 있다는 말씀드렸는데, 일단 전력기기 쪽은 지금 그 12개월 선행 PER이 그 역사적 그 과거 평균이 크게 완전히 그 미국
그 전력주보다 더 높은 상황이거든요. 오, 그래서 미국보다도요. 네, 그래서 네. 대략 3년에서 5년치의 실적을 당겨서 지금 그 주가 반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그 밸류에이션 부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도 있고 그리고 과거에 이제 어떤 사이클과 달리 이제 저가 수주가 아니라 공급자 우위의 수주가 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그 주장도 있어요. 네. 그리고 원전도 마찬가지로 거의 2030년 정도까지의 수주를 거의 땡겨 와서 그 좀 주가에 좀 반영을 하고 있는데 많이 반영이 이 됐네요. 또한 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에 대한 경계감도 있으면서도 반대로 그 AI 데이터빨에 대한 구조적인 그 변화다, 네. 구조적인 성장이다라는 이제 그런 그 주장도 있는 상황이고 또 SMR 상용화에 대한 가치성 이러면서 뭐 뉴스케일 파워라든가 이런 그 선도 기업들의 발주라든가 네. 뭐 실질적 착공이 진행되니까 수주 모멘텀이 되게 붙는다는 거죠. 이 두 가지의 관점에 맞물려 있는 상태고요. 현재는 이제 성장인가 각 정부에서 밀어준다. 트럼프 행정부랑 국내 정부에서 밀어준다는 그런 모멘텀이 작용해서 강한 슈팅이 나왔는데 네. 따라붙는 거는 좀 무리이지 않을까라고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약간 우려가 되는 부분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 규제를 완화시킨다고 하더라도 이게 또 실제 매출로 연결되기까지는 상당 부분 또 시차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좀 이제 실적 괴리에 대한 우려감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뭐 그 3년에서 5년치 실적을 좀 당겨쓴 부분이 없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에 언제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거고 아, 그쵸. 또 모멘텀은 또 있으니까 거기 모멘텀에 따라서 또 주가도 반등 나오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실적이 그래도 나오니까 저것도 통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철저하게 그러니까 어떤 밴드 하단에서는 매수하고 상단에서는 매도하는 이런 전략으로 가시는 가장 안전할 거고요. 지금 네. 어느 정도 밴드 상단에 왔기 때문에 다 정고점 부분이고 신고가 흐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좀 비중 조절하시는 게 좀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런 말들도 있더라고요. 아직까지는 또 추가 업사이드가 좀 남아있다 이런 반론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실까요? 여태껏 설명드린 거예요. 그 밸류에이션 부담과 그 구조적인 성장으로 해서 업사가 남아있다. 이 두 네. 가지의 의견이 상충하고 있으니까 네. 여기에 따라서 그 조절하면 되겠고 저는 이제 그 주가가 좀 더 그 하단에, 그러니까 그 박스가 하단에 있을 경우에는 네. 성장에 대한 논리가 맞는 거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이 분명히 있으니까 여기서도 조정해야 그쵸. 된다는 거죠. 네, 아무래도 밸류에이션 부담을 좀 무시할 수 없는 원전주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바이오 이야기도 해볼 텐데, 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드디어 좀 이제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고 있죠. 현재 시각 15일까지 이제 거의 폐막을 앞두고 있는데 생각보다 좀 조용한 것 같습니다. 세로 물량도 벌써부터 좀 나오고 있죠. 네, 12월 달에 바이오 섹터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네. 선반영 돼서 많이 올랐습니다. 그게 원래 12월 달에는 실적 시즌이 다가오기 때문에 약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1월 달에 잠깐 반짝하고 좀 조정 나오고 해서 12월 1월 달에는 대체로 많이 바이오가 못 가는 게 보통이었는데 네. 이번에 좀 많이 선반영했어요. 그래서 예, 이제 다만 이제 그 JP모건 헬스케어에 대해서 또 기대했던 에로라든가 M&A 소식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그쵸. 뭐 단기 조정이 좀 들어갔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때는 금리에 대한 기대감도 있으면서 이게 반영되면서 바이오가 쳤는데 네. 지금은 거기에 대한 후유증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실적 시즌 마무리된 시점이 한 대략 2월 초 정도, 뭐 3월까지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네. 대체로 큰 기업도 2월 초에 마무리하니까 이 실적 시즌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저가 매수 시점이 오지 않을까 싶고 네. 그리고 이제 R&D 모멘텀이라든가 숫자를 어느 정도 증명 가능한 기업들 위주로 좀 그 압축해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지난주에 JP모건 헬스케어 관련 주로 딱 한 종목 삼성바이오로직스 그쵸? 말씀드렸거든요. 그거 한 10% 올라왔습니다. 아. 이제 그러니까 그 같은 안에서도 이 그 숫자가 확실히 나오는 것 그러면서도 미국 투자본과 지금 육공장에 대한 그 일정이 이제 앞으로 구체화될 거거든요. 네. 그 송도 캠퍼스 제3 캠퍼스 육공장 착공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수주 받았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수주 그렇게 모멘텀이 해석을 할 있어요.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계속 목표가 상향되면서 그 모멘텀과 실적 추정이 계속 상향되고 있으니까 네. 저는 현재로서는 좀 JP모건 헬스케어 관련해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여전히 사표구로 보고 거기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앞으로 그 ADC라든가 방사선 의약품 쪽 이쪽 분야가 어떤 항암제 쪽에서는 대세니까 잘 관심 갖고 네. 그리고 앞으로는 그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경구용이 30% 정도 차지한다고 이렇게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이렇게 먹는 위급이죠.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비만 치료 GLP용 관련 비만 치료제 쪽에서 경구용을 하는 기업들 좀 잘 찾아보시고요. 네. AI 디지털 전화 관련돼서 AI 신약 개발이라든가 지능 공장, 지능형 공장 관련해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탑픽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좀 관심적으로 보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NDR 끝나서 어저께 약간 새로 나오긴 했는데, 뭐 삼성전자도
또 지금 경구용 그 당뇨병 치료제랑 그 비만 치료제 하고 네. 있으니까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삼천당 제약에 대한 관심 계속해서 유지하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제 이어서 벌써 1월 중순이죠. 생각보다는 우리 증시는 상당히 잘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증시 전망이랑 전략 나머지까지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 가장 먼저 전반적인 하반기 증시 전망 한번 살펴볼까요? 예, 그 CS랑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한 그 이벤트가 소멸이 됐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지금 실적 시즌 때문에 올해 실적과 4분기 실적, 확정 네. 실적과 올해 이제 가이던스 요게 이제 그 관심으로 사러 가기 때문에 이제 실적주를 좀 봐야 될 시기가 왔고요. 반도체 섹터가 지금 주도 섹터인데 네. 지금 급등후에 매물 소화 과정에서의 기간 조정이 들어갔으니까 요 기간 조정 구간에 어쨌든 비중을 더 늘리는 전략을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계속 추적해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 좀 비슷해요. 하이닉스는 그 홀딩하시고 네. 삼성전자 쪽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삼성전자랑 그 삼성전자 우선주 간의 계리율 26% 정도 벌어졌다. 그러면은 네. 20% 안으로 들어가는 거를 노릴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단순하게 쉬어갈 때 반도체를 매집하는 걸 넘어서 계리율 구간에 진입하게 되면은 그러면 좀 하방도 받쳐주면서 네. 그리고 올라갈 때 그러니까 좀 본주가 좀 쉬어갈 때 우선주가 탄력이 붙거든요. 아, 계리율을 또 그런 게 좁히면서. 있나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걸 좀 노리는 시점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현대차도 계속 제가 주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현대차 우선주가 보면은 계율이 39%예요. 39%요. 네, 이게 이제 53%까지 그 벌어졌다가 네. 좁힐 때 15%까지도 좁혀지거든요. 20% 안으로 들어가는 게 정상적이라 보면은 네. 지금 39%가 넘는 계율은 우선주 기회인 것 같고 네. 그리고 현대차 오늘 그 삼성증권에서 이제 피지컬 AI를 가장 잘 만드는 이제 그 기업으로 얘기하면서 목표가 65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65만 원이요? 그러니까 60만 원 네. 넘어가는 거는 처음으로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현대차도 중심으로 봐야 되는데 현대차와 테슬라의 사업 구조가 굉장히 유사하게 됐습니다. 네. 보스턴 다미넌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그리고 이제 모션의 로보택시 이 두 가지의 사업 구조가 너무 비슷해요. 그렇죠. 근데 네. 밸류상으로는 차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테슬라가 지금 PBR이 15배고요. 네. 저 현대차가 PBR이 한 0.9배 정도 돼요. 비교가 안 되네요. 네. 네. 그런데 사업 구조,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기술은 확실히 더 높은 것 같고, 그리고 그 자율주행 레벨 4에 대해서는 현대차가 더 기술 좋은데, 그쵸. 그 FSD, 그 자율주행 레벨 2.5에는 또 테슬라가 또 5년 앞서 있어요. 비등비등하네요. 네, 그러니까 요 밸류 비교 한번 해보시면 언젠가는 현대차도 테슬라와 비슷한 밸류를 받는 시기가 언젠가 오지 않을까라고 판단돼서 지금 현대차는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구간에 지금 본격적으로 들어갔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이게 고점 아닌가 싶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인재의 시작이라니 더더욱 더 현대차의 기대감이 쏠리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창환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 모시고 자세한 1월 하순 전략 세워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